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31쪽 여기까지 했었죠. 독서의 습관을 기르는 방법까지 했습니다. 오늘은 더불어 하는 독서 활동 살펴보도록 하죠. 청소년기의 독서 활동이 중요한 것은 청소년기의 정서의 순화와 건전한 가치의 내면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여기 밑줄 그으세요. 청소년기의 독서 활동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따라서 혼자 독서를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독자 자신의 문제를 객관화하여 생각해 보고 합리적인 사고를 형성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활동도 기묘하다. 독자 자신의 문제를 객관화하여 마련까지 밑줄 그으세요. 마련. 그 밑에다가 더불어 하는 독서 활동이 필요한 이유라고 써주세요. 더불어 하는 독서 활동이 필요한 이유. 이제 더불어 하는 독서 활동이 뭐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를 위해 교과서 여기입니다. 따라서 이 일을 위해 다른 사람과 함께 책을 읽으면서 책에 관한 생각을 교류하고 공유하는 것. 여기 밑에다가 더불어 독서하는 활동이죠. 그것은 바람직한 활동이라 할 수 있다. 수업뿐 아니라 독서 동아리, 독서 모임과 같은 자유로운 독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사람과 독서 활동 결과를 공유하게 되면, 밑줄 그으세요. 책 속에 담긴 다양한 삶의 방식과 세계관을 더욱 풍부하게 이해하고 수용할 수가 있다. 이게 바로 더불어 하는 독서 활동이 지니는 가치입니다. 더불어 하는 독서 활동이 지니는 가치. 끊어서 더불어 하는 독서 활동의 필요성이라고 써줘. 더불어 하는 독서 활동의 필요성. 선생님은 멈추지 않습니다. 나아가 여러분들이 이 화면을 마음대로 잡을 수가 있죠. 그리고 다시 리플레이 하면 됩니다. 나아가 독서 공동체 활동을 통해 우리는 독서의 본질에 더 깊이 다가설 수가 있다. 독서의 본질에 더 깊이 다가설 수 있다. 이것이 더불어 하는 독서 활동이 지니는 가치 두 번째가 됩니다. 첫 번째는 책 속에 담긴 요거죠. 세계관을 더욱 풍부하게 이해하고 수용할 수가 있다. 이것이 첫 번째 더불어 하는 독서 활동이 지니는 가치 첫 번째라면, 독서의 본질에 더 깊이 다가설 수 있는 것이 요게 두 번째 독서 활동이 지니는 가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독서는 미시적으로는 개인 성장에 도움이 되며 거시적으로는 사회 통합과 함께 문명 및 문화의 전승과 발전을 도모하는 행위이다. 바로 그 독서가 지닌 효용이 나와 있네요.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고도의 문명은 독서를 통해 필요한 정보를 공유할 뿐만 아니라 공동의 관심사 및 상황에 맞는 글을 함께 읽음으로써 사회 구성원이 통합되고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었던 데 기인한다. 공동체, 여기부터 밑줄 그으세요. 여기 쭉 밑줄 긋고 기인한다까지. 더불어 하는 독서 활동의 지닌 의의.
여러분들은 이렇게 써줘야 됩니다. 더불어 하는 독서 활동이 지닌 의. 다행히 오늘날은 인터넷을 비롯한 각종 매체의 도움으로 시공간 한계를 벗어나 책에 관한 정보에 접근하기가 쉬워졌고, 오늘날의 독서 환경이 나와 있네. 책을 접하기 쉽고 독서 경험의 공유의 장이 확대됐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각종 소셜 미디어나 여기 나와 있죠. 그 다음에 팟캐스트 등의 발전으로 다양한 독서 공동체를 이루어 독서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고 있다. 여기 이렇게 끊어서 더불어 하는 독서 활동의 더불어 하는 독서 활동의 써주세요. 교과서 한 장을 넘기면 32쪽이 나오죠. 다음 글을 읽고 아래 활동을 해보자 그랬습니다. 자, 이 글의 갈래는 중수필입니다. 중수필, 에세이라고 보통 그러죠. 성격은 비유적, 설득적, 제재는 학문. 여러분들은 이 제재를 독서로 바꾸어 읽어도 무방하다. 그 활동 도움말에 나와 있죠. 주제는 학문의 효용, 독서의 효용. 이 효용이라는 것은 가치입니다. 특징은 책을 읽는 방법을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여 이해를 시킨다. 자, 본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문은 기쁨, 장식, 능력의 연마를 위해 도움이 된다. 자, 그 밑에다가 학문을 하여 얻는 효용성을 세 가지로 이제 밑에 제시가 될 텐데요. 학문을 하여 얻는 효용을 세 가지로 제시함이라고 써주세요. 학문의 기쁨으로서의 주된 효용은 혼자 한가하게 있을 때 나타난다. 또한 장식으로서의 그것은 담화를 나눌 때, 이야기할 때, 학문을 많이 온 사람은 조금 그 깊이와 무게가 좀 다르죠. 또한 장식으로서의 그것은 담화를 나눌 때, 능력, 연마로서의 그것은 일에 관한 판단과 처리에서 나타난다. 숙련된 사람은 일을 하나씩 처리하고 또 아마도 개개의 점에 관해서는 판단을 내릴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전체에 걸쳐 숙려, 일의 계획이나 통제에 이르러서는 학문이 있는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가장 앞선다. 끊어서 학문의 효용이라고 써주세요. 학문에 지나치게 많은 시간을 소비하는 것은 태만이다. 그것은 장식에 지나치게 많이 사용하는 것의 허영이다. 무엇이든 하나에서 10가지 학문의 법칙으로 판단하는 것은 학자의 기질이다. 밑줄 그으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리고 써주세요. 학문을 함에 있어서 부정적인 측면을 드러냄. 학문은 천성을 완성하고 경험에 의해 완성된다. 즉, 천성의 능력은 자연 속의 식물과 같은 것으로서 학문에 의한 가지치기가 필요하다. 자, 써주세요. 여기다가 학문할 때의 요이점이라고 써줘.
어떤 책은 그 맛을 음미하고 어떤 책은 송두리째 이해해야 하며 어떤 책은 잘 씹어 소화해야 한다. 그러니까 어떤 책이냐에 따라서 책을 읽는 방법이 달라짐을 여기에서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죠. 어떤 책은 잘 씹어 소화해야 한다. 천천히 보아해야 한다. 소화를 잘 시켜야 한다. 그런 의미가 되겠네요. 이 말은 어떤 책은 그 일부분만 읽어도 되고 어떤 책은 통독은 하지만 통독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내려 독서의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이죠. 통독. 자세히 음미할 필요는 없으며 또한 소수지만 어떤 책은 주의력을 집중하여 구석구석 읽어야 한다는 뜻이다. 어떤 책은 다른 사람을 시켜서 읽어달래도 좋고 타인에 의해 발췌된 내용만을 읽어도 좋다. 발췌. 자기가 필요한 부분을 골라 읽는 것이 발췌죠. 그러나 그것은 단지 중요하지 않은 내용이나 고상하지 않은 책의 경우에 한한다. 그렇지 않으면 개요만을 뽑은 책은 보통의 중요한 물과 같은 것으로서 아무런 맛도 없는 법이다. 자, 보통의 밑줄 아무런 맛도 없는 법이다. 밑줄 그어놓으세요. 자, 이건 개요만을 뽑은 책에 대한 필자의 부정적인 인식이 담김이라고 써주세요. 개요만을 뽑은 책에 대한 필자의 부정적인 인식이 담긴. 그러니까 개요만을 뽑은 책을 비유한 것으로서 그 물의 고유한 맛을 잃어버린 것처럼 책이 지닌 고유한 맛을 잃어버린다는 것을 가르치는 말입니다. 자, 여기 딱 끊어서 책의 종류에 따른 독서법이라고 써주세요. 자, 평생 책을 읽어야 할 이유와 책만 읽어서는 안 되는 이유를 말해보자. 자,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한꺼번에 보여줍니다. 이 시간이 끝나고 여러분들이 책에다 써놔도 좋고 읽어봐도 좋습니다. 자, 지금까지 읽은 책 혹은 앞으로 읽고 싶은 책 가운데 맛을 음미해야 할 책, 송두리째 이해해야 할 책, 잘 씹어 소화해야 할 책들은 어떤 것들인지 대표적인 예를 들어보자 그랬네. 이건 조금 중요합니다. 자, 맛을 음미해야 할 책, 일련의 삼국유사처럼 부분을 골라 읽을 수 있는 책. 이건 발췌독이라고 할 수가 있겠구만. 송두리째 이해해야 할 책은 염상섭의 3대와 같은 소설류의 책. 그 다음에 잘 씹어 소화해야 할 책, 공자의 논어처럼 인물의 사상을 다룬 책. 예시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의 명작의 발췌물을 많이 볼 수 있다. 이런 발췌물의 이로운 점과 폐해에 관해 말해보자. 자, 이로운 점. 책의 중요한 내용만을 집중적으로 볼 수 있어서 책 읽는 시간을 아낄 수가 있다. 자신이 필요로 하는 중요 내용을 쉽게 찾아 읽을 수 있다 등. 자, 이것은 이로운 점이 되겠고, 피해, 이로운 점의 어떤 반대말이에요. 좀 불리한 점, 폐해는 여러분들이 아직 조금 시간이 있네요. 내가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책의 전체 내용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 책의 일부만 발췌해서 읽는 것이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발췌해서 읽은 것이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발췌해서 읽는 것으로 책 한 권을 다 읽었다고 생각해서 이것을 습관화하면 깊이 있는 독서를 하기 어려워진다 등. 안녕.